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흐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인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 보고 포트폴리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9일 연속 동안 상승을 보였었기 때문에 장 막판에 차익 실현 매물이 일정 부분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따라 우리 증시도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10분 전에 속보가 떴습니다.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기준이 확정적으로 지어졌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기준이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대폭 상향 조정되면서 증시 반등 흐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 시황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금 전에 속보로 인해서 국내 증시 좀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 줄 시황평부터 해주시죠. 미국 최근 상승에 대한 피로감의 큰 폭 하락, 국내 증시 양도세 완화 기대감으로 반등 중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며칠 전부터 계속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양도세 완화 정책 발표가 좀 나왔죠. 그래서 이미 좀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조정을 좀 받았고, 제가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과매수 구간에 좀 들어가는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이제 상승했었던 미국 증시는 이제 계속 신고가에 달리고 있었죠. 그래서 조정 타이밍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좀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 날 새벽이죠. 새벽에 바로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과매수 구간이라고 해서 여기서 조정을 좀 받기 때 이제 옛날 같은 우리가 좀 우려감이 좀 있었던 게 이제 9월달, 10월달 하락장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이 급등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상승이 좀 나왔던 건데 아마 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시장이 이렇게 급등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썩 달가워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어주기 위한 발언들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 이제 크리스마스 이후로 지금 이제 내일까지 이제 장 거래되고 나서 내일 휴장인 유럽과도 일도 있어요. 근데 미국 증시는 이제 월요일까지 해서 계속 휴장이고. 이후에 이제 연말 시즌으로 들어가면서 변동성은 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 9거래일 정도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2, 3일 정도까지는, 2, 3일 거래일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승 시마다 어느 정도 현금화 해 두신 다음에, 조정 시에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을 좀 했다면 발표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차트적으로 좀 보면서 빠르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코스닥지수 지금 보시면 분봉상으로 좀 보시면은 빠르게 지금 조정 나오고 있어요. 지금 67포인트 발표 나오고 나서 바로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항상 시장에서 염두를 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다시 전저점까지 깨고 내려가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매물이 나오는 걸 이제 소화해주고 가격적인 지지를 좀 받쳤을 때 한 845포인트
1차적으로는 845포인트 정도를 지지 가격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구간, 체크해 봤었을 때, 대략 이제 825포인트에서 820포인트, 이런 구간들이 또 지지는 될 수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제가 또 자세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재료적인 면도 어느 정도는 다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정을 좀 받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일시적인 조정일 거니까 너무 또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이제 뭐 대부분 이제 공략들을 또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좀 대비해서 일단 오후장까지는 좀 보고 뭐 공략주를 좀 드릴 예정인데 일단 대부분 종목들이 좀 하락을 좀 하고 있어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도 좀 잘 버텨주는 종목도 있고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릴 특징 테마 종목들도 시장 대비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그런 타이밍이 오히려 좀 눌림목 관점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좀 공략주는 잠시 후에 또 오후장에도 말씀 좀 드릴 예정이고 특징 테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도 과매수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바로 또 이렇게 시장 쉬어가는 흐름이 잡히고 있습니다. 상승 시 매도를 하고 눌림 시 매수하는 관점은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기 때문에요. 지금 눌림을 주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 담아가면 좋을지 자세한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분석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금정우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아기상어로 유명한 더핑크폰 컴퍼니가 내년에 IPO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항상 더핑크폰 컴퍼니 관련해서는 삼성출판사가 가장 먼저 움직이는데요. 오늘은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관련주들 짚어주시죠. 네, 삼성출판사가 이제 핑크폰 컴퍼니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상승이 좀 나왔고, 또 핑크폰 컴퍼니 나오는 아기상어에 대한 뭐 인형 제품이라든지 이런 관련 제품을 팔고 있는 토박스 코리아, 이것도 좀 오늘 17%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뭐 어떻게 보면 사골처럼 계속 우려먹는다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쓰는데 이 핑크폰 컴퍼니 아기상어로 삼성출판사가 항상 뭔가 좀 이슈가 돼서 상승이 좀 나올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는 게 첫 번째는 사실무근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런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는 게 좋다. 지금은 이제 또 기사 내용은 나오진 않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이 내용이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10월 달에 한번 나와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한번 급등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10월 26일 날 거래 대금이 한 160억 정도로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오늘은 이제 300억 정도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시면은 상승하고 나서 바로 윗꼬리 달고 쭉 내려왔어요. 그쵸? 24,400원까지. 그러니까 13,000원에서 20,000원까지 급등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제자리 갖다 놓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횡보, 그리고 오늘 또 상한가. 그럼 내일도 보시면은 아마 24,000원 직전 고점 구간이 한번 또 저항대 라인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시가로 뚫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자리가 이제 뚫고 올라갈지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말씀드린 건 이제 사실무근이라는 내용 나오면 또 내일 아니면 장중에라도 좀 빠질 수 있으니까, 일단, 보유하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심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사실이라고 했었을 때, 당장 상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적인 면에서도 필요하고, 뭐 지금 이제 이슈가 됐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됐었을 때 내일 이제 갭상승으로 떴을 때, 이제 저항대 라인,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이제 24,400원 구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 거의 22,000원대 구간이 좀 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좀 봤었을 때 21,000원, 21,500원에서 22,000원 구간 정도가 되겠네요. 이런 구간이 단기적으로 저항 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은, 뭐, 아기상어에 대한 콘텐츠 자체는 굉장히 좀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시청을 한 영상이 아기상어거든요. 뭐, 다들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뭐, 좀, 번외적인 얘기는 있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수익을 좀 잘 내고 있는 건 맞는데, 뭐, 아직까지는 이 상장에 대한 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얼마나 빠르게 될지는 잘 모르는 부분이고,
일단 예전에 이제 과거를 봤었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려운 종목이다. 예, 한번 또 물리게 되면 상당히 또 오랜 기간 물려야 되는 종목이라서 일단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저항대 라인 체크해 주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뭐 이게 모르고 당하는 거랑 알고 당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이미 좀 이렇게 위험한 종목이었고, 일단 뭐 사실 무근도 자주 뜨는 종목이니까 그런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좀 매매를 하시면은 그래도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더라도 좀 덜 리스크를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토박스 코리아도 좀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흐름이긴 한데 삼성 출판사에 비해서 2등 주기 때문에 움직임은 좀 덜합니다. 역시나 직접 고점에 대한 저항대 4,600원 있으니까 뭐 이런 구간만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저는 이런 핑크퐁 컴퍼니 상장 이슈에 대한 얘기는 처음이 아니다. 그리고 저항대 부근에서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사실 무근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IPO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와주곤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IPO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가격적인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알아볼 종목 섹터들은 의료 AI 관련주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재료라든지 이슈가 꾸준히 좀 나와주는 그런 섹터인 것 같은데 디지털 의료 제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의 시세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뭐 오늘 상승률만으로 봤었을 때는 뭐 특징 테마라고 말씀 좀 드리기가 좀 적은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어쨌든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래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고요. 내용 자체로만 봤었을 때는 이제 의료 AI가 아직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저도 병원 갈 일이 좀 많이 없어서 의료 AI를 볼 기회는 없었는데, 기사 내용을 봤었을 때나 그리고 최근에 뭐 루닛 같은 경우는 계속 해외 쪽 기업과 병원들과 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계속 성장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의료 AI 관련주들이 뭐 흑자로 돌아선다든지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회사들은 많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데이터를 쌓아가는 부분, 그리고 이제 보험 수가가 적용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영역이 좀 늘어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한테 이제 다가올 시기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AI 관련해서는 대부분 이제 뭐 가전제품에 많이 적용이 되고,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노트북, 태블릿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 자율주행을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가장 빨리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의료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법안도 지금 본회의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보험에 적용되는 이런 질병들도 좀 늘어나는 시점이 올 거고요. 내년 하반기에는 아마 이런 의료 AI 쪽에서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은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또 오늘 또 특징 테마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 이제 상승이 좀 나왔었던 종목은 일단 먼저 뷰노가 오늘 3%인데 장중에 한 8% 정도까지 올랐어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직전 고점 자리 4만 한 6천 원 정도 구간, 이런 자리는 일단 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하방에 대한 지지는 좀 잘 나와주고 있고, 뭐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는 패턴이에요. 근데 올해 보시면은 올해 1월 달부터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10,000원대에서부터 뭐 6만 원, 거의 7만 원 가까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받았죠. 2만 5천 원까지 조정받고 다시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천천히 올라갔어야 되는 종목들이 이렇게 순간 빠르게 급등했었을 때는 또 조정도 크게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되돌려서 봤었을 때는 천천히 이렇게 올라갔을 종목이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아마 의료 AI 쪽에서는 좀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제가 뭐 강조해 드렸던 종목들 루닛도 있지만 뭐 뷰노, 그리고 뭐 보로노이 이런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로노이도 오늘 뭐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역시나 차트적인 면에서 봤을 때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등한 이후에 조정받고 다시 천천히 더 좀 올라가는 패턴. 그리고 오늘은 좀 특징적으로 신테카 바이오도 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진단 쪽은 아니고 신약 개발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 종목입니다. 신약 개발에서 신약 개발 AI 쪽에서는 제가 또 몇 번 설명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역시나
저점을 이렇게 올려가주면서 상승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 대금만 좀 증가해 준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전고점 구간도 천천히 올라가는 게 오히려 좀 좋다고 봅니다. 오히려 장대 양봉으로 크게 올라가 버리면은 차익실현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의료 AI 쪽은 천천히 두고 좀 보셔야 될 업종이다.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은 몇몇 종목들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 패턴이 괜찮잖아요.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코어라인 소프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좀 1%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상한가 들어간 적도 있고요.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 주고 반등 이렇게 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유닉하고 지금 파트너십을 맺어서 유럽과 뭐 아프리카, 중동 같이 좀 병원 진출한다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 이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단기간에 있었던 박스권 자리를 돌파해주는 모습, 거래대금 터지면서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지금 이렇게 저점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괜찮고 21선 자리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오늘 거래대금이 한 500억 정도 터졌는데 거래대금이 조금 더 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200억대 이하로 좀 밑으로 좀 밀린다라고 했었을 때는 한번 좀 공략해봐도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금 몇몇 종목들 소개해드렸고요. 지금 당장 의료 AI가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제 성장 가능성은 있으니까 오늘같이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가격적으로 좀 많이 조정을 받는 종목이 있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몇몇 대장주들은 공략을 해보셔도 좋고 내년까지 좀 길게 봐도 될 업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처럼 시장에 눌림을 줄 때 어떤 종목을 담아가면 좋을지 고민이신 분들은 의료 AI 쪽 좀 긴 흐름에서 괜찮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섹터로는 로봇 관련주들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역시나 계속해서 좀 호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대동이 개별 이슈가 있습니다. 포스코와 처음으로 이제 로봇 계약을 맺었는데 일단 전고점까지 돌파 가능성부터 짚어볼까요? 이제 대동하고 대동기어가 있어요. 뭐, 대동기어가 시총이 좀 낮기 때문에 오늘 먼저 상한가를 좀 들어갔고, 대동도 한 23% 정도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대동이 원래 이제 농기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포스코의 특수환경 임무 로봇을 이제 투입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좀 상한가 들어갔고,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이게 처음 나온 이슈는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아까 삼성 출판사도 좀 마찬가지로 처음 나온 내용이 아닌데, 예전에 있었던 내용이 또 좀 반복이 되면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이미 이제 9월 달에 한번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이때도 이제 한번 급등이 나와서 이때 상승폭이 좀 컸습니다. 일단 대동기어를 기준으로 말씀 좀 드리면 한 5,000원대에서 이제 상승이 좀 나왔다가 이제 15,000원까지 3배 가까이 좀 올랐다가 이제 조정을 좀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뭐 급등이 좀 나오면서 로봇주들로 이제 편입이 좀 됐습니다. 로봇 테마로 편입이 돼서 대동기어가 상승이 나왔었고 대동도 역시 비슷한 시점에서 이제 급등이 나와서 일단 뭐 2만 원대까지 만 원대에서부터 2만 원대까지 한 2배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이 좀 나와줬거든요. 근데 매출적인 면에서 아마 뭐 큰 비중을 좀 차지하지는 않을 텐데 최근에 로봇 테마들이 뭔가 좀 하나의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급등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뭐 오늘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올라오긴 했는데 최근에 가장 뭐 핫한 로봇 테마라고 했었을 때는 LIG 넥스원이겠죠. LIG 넥스원이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새롭게 이제 로봇주의 대장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뭐 오늘은 이제 또 대동 그리고 지금 계속 로봇 사업에 진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인건비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공장들을 좀 돌리기 위해서 아무래도 뭐 인원을 좀 뽑아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뭐 공장에서 일하는 인원이 좀 굉장히 좀 줄어들고 좀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업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런 뭐 스마트 로봇 이런 쪽 인공지능 로봇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테슬라에서도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좀 나온 것도
지금 거의 뭐 움직이는 수준이 사람과 거의 버금갈 정도로 손가락만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좀 디테일한 부분이 좀 나와주고 있고 나올 때마다 굉장히 좀 업그레이드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의료 AI도 2024년에 좀 봐야 될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지만 로봇 관련 테마들도 꾸준하게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뭐 음식점에서 음식 해주고 뭐 배달 로봇 해가지고 이제 처음 이제 강남에서 이런 배송 로봇이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이제 계속 발전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로봇이 뭐 지금은 이제 집에서는 뭐 로봇 청소기 정도 수준이겠지만 어느 순간 이제 계속 우리 앞에 나오는 순간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당장 뭐 이런 뭐 대동이라든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뭐 종목들을 뭐 포트에는 하나씩은 좀 있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어떤 종목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뭐 그때그때마다 대장주가 좀 바뀌기 때문에 이미 좀 급등한 종목보다는 예전에 이제 상승을 했었던 종목들, 그러니까 대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급등했을 때 따라가는 상황이 아니고요. 상승했다가 조정을 했었을 때 조정을 좀 받고 좀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는 구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신 다음에 그런 자리에 왔었을 때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지만 이렇게 급등했었을 때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가실 수 있다. 그렇게 좀 설명해 드리고 싶고요. 일단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대장주가 예전에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최근에는 LIG 넥스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뭐 대동과 대동기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크게 상승했었던 종목들은 눌려도 다시 한번 좀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CES2024가 좀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AI와 로봇과 같이 또 좀 협력을 해서 좀 나오는 제품들이 좀 있을 거고요. 관련된 종목들도 또 나올 거예요. 새롭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이슈들은 뭐 갑자기 순간 나와서 급등한 거는 따라잡기가 어렵지만 충분히 이런 이슈가 이제 앞에 이제 한 달 뒤에 있기 때문에 아직 못 오른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제가 또 가격적인 부분에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은 좀 체크해서 미리 좀 담아 두신다면은 내년에 좋은 결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런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연말에 좀 취합을 할 생각이에요. 지금 뭐 저도 종목들도 보고 시간적인 부분이 없는데 이제 연말 되면은 크리스마스도 있고 또 우리나라 연말에 이제 하루 정도 휴장이고 1월 1일까지 해서 좀 연휴가 길거든요. 그런 점까지 해서 종목들 내년에 보셔야 될 종목들은 제가 또 정리해서 노란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뭐 그런 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들어와 계시면 제가 그런 종목들 정리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이제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략주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시장이 아까 이제 양도세 완화 정책 발표 나오고 나서 재료소멸로 시장이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전장에도 이미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말씀 좀 드렸어요. 오전은 이제 시장을 좀 지켜보자. 물론 미국 증시에 빠진 것도 있지만 빠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을 한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좀 매수보다는 일단 양도세 완화 정책이 오늘 좀 발표가 나올 예정이니까 일단 그걸 보고 나서 일단 시장 보고 나서 공략주를 좀 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렸던 게 발표가 나오고 나서 뭐 시장이 더 환호하고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미 좀 선 반영된 것도 있고 미국 증시도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에 의해서 과열된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하자. 그리고 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반도체 업종 예상보다는 좀 예상 실적이 좀 잘 나와서 반등을 해줬습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오전에 다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봤었을 때 오후장까지 잘 지지가 나오고 가격적인 면에서 좀 괜찮다 하는 종목들 그런 걸 한번 공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제가 좀 따로 정리해서 또 오후장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상승 섹터들 분석 이어받아 봤고요. 오늘 오후장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지는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눌림을 주고 있을 때 담아가면 좋을 섹터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화면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금종욱 남겨주시면 저희와 오후장에서 공략할 만한 섹터들 분석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시장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시장이 좀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자, 우선은 양도세 완화가 됐습니다. 5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엄청 늘어난 거예요. 50억이면은 정말 잘 된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시장 분위기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조금 화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제 뉴욕 증시의 흐름보다는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긴 한데요. 이미 좀 예견이 되었던 바 크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문제라긴 조금 이제 좀 급등에 좀 바라는 모습인데요. 네, 전혀 그렇지 않네요. 좀 의아한 조금 상황이긴 한데, 그리고 또 하나 좀 보셔야 될 게, 어제 이제 외인들과 기관들의 흐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보면은 기관들이 장 초반 좀 매수 대응을 하다가 외인들도 그나마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외인과 기관들의 흐름 자체가 조금 물량을 줄여가면서요. 매도세로 좀 흐름을 바꿔가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물량들도 상당히 조금 매수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좀 나와주면서요. 조금 이 부분도 조금 답답하긴 하네요. 의외로 좀 생각보다 시장이 좀 안 갑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2차 전지 필두로 해서 양도세 부분 우려감 자체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과도한 매도 물량 자체는 이제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말까지 해서 코스닥의 흐름 자체가 괜찮을 것 같다. 우선 이 정도만 짧게 우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불안했던 이 양도세 기준에 대한 이슈들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랠리 이어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서요. 자세한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쉬어가는 시장, 수급 유익 지속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26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양대지수 모두 1% 넘는 하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오전 장중에 양도세 완화에 대한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양도세 완화 기조로 바뀐 건 23년여 만인데요. 통상적으로 연말 개인들의 매도세가 거셌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연말까지 시간도 약 5일 정도만 거래일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인데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어떻게 좀 해소가 될까요? 네, 우선 양도세 우려 이슈 나오고 나서요. 시장이 그래도 좀 반등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큰 폭은 아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오전장에 10시 반까지만 보더라도 굉장히 강한 시장이었는데요. 다시 좀 뱉어내는 모습이 나와서 좀 의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제 뉴욕 증시의 흐름 맞고서 시가 대비해서 플러스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시가 대비해서 약간 밀려있긴 하지만 또 큰 흐름은 아니라서요. 우선 그냥 오늘은 어제 너무 급등했고 최근에 뉴욕 증시도 정말 오랜만에 쉬어가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냥 오늘 국내 증시도 그 흐름 그대로 조금 답습하는 모습이에요. 조금 이제 좀 안타까운 거, 답답한 거는 딱 하나 있는데 수급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외인들과 기관들의 흐름 자체가요. 장 초반 때 좀 매수세 잡히다가 한 10시 다 되면서 천천히 기관들 빠지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외인들 같은 경우에도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상으로 한 500억대 가까운 매도 상황을 현재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황에서요. 그래서 좀 이 부분만 해소가 되면 좋겠다. 근데 기관들이 매수 대응하는 부분이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 조금 이 흐름을 이어가면 좋겠는데 조금 빠지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합니다. 하나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홍해 부분에서의 좀 시끄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 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을까. 주가의 좀 반등 흐름 자체는 한동안 좀 유지가 되겠지만은 다시 좀 밀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쉬어가고 아마 내일 시장도 하루 정도는 좀 쉬어갈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급하게 좀 대응하시기보다는 우선 천천히 시장을 보시는 게 전략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천천히 시장을 지켜보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세한 그 종목 이야기들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 기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기아가 이제 올해 미국과 유럽에서 250만 대 이상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도 금리 인하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업종들로 완성차, 현대차와 기아를 짚어드렸었는데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기아 관련해서 앞으로 이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기아도 보시면 오늘 장 초반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잘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금 쫙 밀려버리네요. 아침에 제가 이제 대본을 좀 일찍 쓰다 보니까 그래도 버티는 모습에서 괜찮아 보여서 썼는데요. 현재 거의 뭐 약보합권의 움직임이 좀 나옵니다. 조금 답답한 모습이긴 한데 어제 원체 조금 많이 올라줬기 때문에 일부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급상에서 보건대 어제 외인들 100만 주 이상 순매수였고요. 오늘도 어제 기관들 40만 주 매수였고 오늘은 보면은 외인이 현재 시간으로 한 7만 8천 주가량 순매도세, 기관들은 매수 대응하고 있긴 해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현재가 잠깐 열어볼까요? 외인들보다는 딱히 그렇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는데 우선 추이를 좀 지켜보시죠. 조정 거친 이후에 다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자동차 업황을 제가 일전부터 해서 괜찮게 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사실 안 좋게 봤었어요. 언제부터 안 좋게 봤냐면 5월, 6월 이때 좀 안 좋게 봤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3분기 실적,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안 좋았거든요. 특히나 7월 같은 경우에 실적 우려감 자체가 좀 커지면서 예측치 자체가 안 좋은 분위기를 흘러갔었는데 실적을 딱 오픈해 보니까 너무 잘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가는 모습이고요. 4분기 실적도 역시나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게요. 유럽발 자동차 판매량 증가도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 특수 맞아가지고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좀 큰 추세로 보건데 기아 같은 경우는 현재 추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2021년 고점 자리가 여기 10만 원대가 거의 뭐 짧은 기간 동안이긴 하지만 유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름 고점에 터치하는 나름 박스권 자리를 확인해 본다면 거의 한 7만 원대 중반대부터 한 9만 원대 정도 자리가 나름의 큰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자리를 최근 며칠 동안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줬거든요. 자, 이렇다는 것은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가는 신고가 패턴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꺾이기보다는 올라갈 그림이 만들어질 거고 거기에 외인과 기관들이 최근에 동조하는 모습, 최근에 외인 한 달 동안 300만 주 이상 순매수고요. 기관도 160만 주가량을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1월부터 본다면 좀 더 많은 수량이 체크가 되기도 합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쉽게 이게 빠지기보다는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 금리 인하에 대한 제조업 이슈 같이 보신다면은 꽤나 긍정적일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있습니다. 원화 강세,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내년 연출이 될 건데 그에 따라서 조금 단가 자체도 그렇고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좀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인들은요. 원화 강세, 달러 약세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국내 주식으로 유입이 됩니다. 거기에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좀 불식이 좀 되겠죠. 내년 6월까지 공매도 금지 상황이니까요. 그럼 계속적으로 외인들이 시장에 특히나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다우존스와 나스닥 비교해 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 종목의 움직임 자체는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게 더 부각될 겁니다. 거기에 우선 물론 IT 관련주들 주목을 받겠지만 자동차 업황들도요, 업종들도요 빼놓지 않고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 기아 같은 경우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그 중심에 있겠죠. 그래서 기아가 한동안은 좀 계속될 수 있고요. 기아가 먼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요. 추이는 나쁘지 않거든요. 최근에 12월 차트 보시면 너무나 좋은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우선적으로는 기아가 먼저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기아랑 현대가 좀 다르게 현대차는 전고점 넘어가도요. 아직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 25만 원 돌파하고 가는 자리가 기아의 9만 원 자리와 비슷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아가 사실 좀 가볍긴 하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곳에 초점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전고점 넘어가는 21만 원 돌파하는 것부터 우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보셔야 될 게 그 위로 보이는 자리가 이제부터 돌파한다면은 25만 원 선 자리가 그 다음 자리로 체킹은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빠르게 올려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으로도 저는 25만 원 가능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고, 만약에 신고가 패턴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대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기아가 조정이 나올 때, 깊은 조정이 만약에 한 번이라도 나온다면은 좋은 기회라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국내 주식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함께 완성차 업종들의 주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들 수급적인 부분에서 짚어주셨고요. 특히나 현대차와 기아 내년 상반기까지서 빠르게 상승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눌림식 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 셀트리온 짚어보겠습니다. 18일에 이제 헬스케어는 거래 정지가 되었고 이제 다음 주면 이제 합병이 진행이 되는데 헬스케어가 거래 정지된 이후로부터 해서 셀트리온은 주가 흐름 좋거든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제 합병이 되고 나서 셀트리온이 과연 어떻게 잘 움직일 건지가 굉장히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셀트리온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보아하니 합병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금요일 날 7%대 좀 급락이 나오면서 합병 날 우려 섞인 좀 모습이 있었지만 이번 주 내내 그래도 회복을 하면서 다시 신고가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쉽게 이 종목 자체 꺾인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더 상승 분위기를 좀 탈 것 같아요. 그래서 합병되고 난 이후에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자연스럽게 좀 소화가 되면서 더 큰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큰 바닥을 확인하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여러 차례 바닥을 말씀드렸고, 최근 바닥으로는 10월 달에 말씀을 드렸고 추천까지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정말 좋은 수익이 현재 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보셔야 될 것은 이거예요. 다른 건 아니라 여기 자리입니다. 사실 중요했던 자리가 18만 원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를 과연 어떻게 빠르게 안착을 하고 넘어갈 건지가 중요했어요. 왜냐하면요, 전고점 자리에 몇 차례 맞고 떨어졌던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 자리가 우선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고, 여기를 돌파하고 난 시점부터 해서 여기 자리 20만 원 돌파하고 작년 8월의 고점 자리인 20만 7천 원대를 과연 또 어떻게 갈 건지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여기만 조금 뚫고 가준다면 그 다음부터는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합병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전후로 해서 20만 원 근처나 아니면 18만 원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리였는데 그 포인트가 나왔다는 그런 판단이에요. 수급사항도 같이 한번 좀 보시자면은 기관들이 최근에 정말 많은 수량을 끄집어 당겨주고 있거든요.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사모펀드 쪽으로 매수가 많고요. 기타 법인 쪽에서도 최근 한 달 동안 250만 주대 순매수 상황을 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기관들이 개인 물량을 다 그냥 흡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에 12월 들어서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두드러지거든요. 연기금이 또 지분을 확대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고요. 멈추지 않고 매수가 나오는 모습이에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보셔야 될 게 18만 원대 안착 돌파가 중요한데 나와줬고, 그다음 다시 이제는 20만 원 돌파하면서 작년 8월 고점이었었던 20만 8천 원대 돌파하면서 21만 원으로 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내년도에 보셔야 될 게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 이슈를 내년 연말까지 지켜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실적도 원체 좋아질 거라 계속 승승장구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걱정보다는 기대감을 가지시고 계속 지켜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주가 흐름만 봤을 때도 상당 부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을 차트적으로도 잡아주셨고, 내년 상반기에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이슈까지 어떤 흐름 보여줄지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략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알아볼 종목은 퀄리타스 반도체 짚어보겠습니다. 10월 신규 상장주인데 아마 이번 달 들어서 가장 좀 큰 상승을 보였던 반도체주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 또 이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상장하고 나서 좀 인기가 바로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좀 인기를 좀 끌면서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꽤나 괜찮게 움직여주면서 주가가 움직임이 최근에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봐야 되는 게 이제 반도체 업황 쪽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다 보니까 이 차세대 메모리 CXL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조금 고성능 컴퓨터 쪽에 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에요. 특히나 상장하고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해서 2만 원대 이탈한 이후부터 해서 바닥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는 한 4만 5천 원대까지도 뭐 고점으로는 7천 원도 나오지만 4만 원대 중반, 4만 초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중요하게 하나 좀 보셔야 될 게 CXL 쪽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 자체가 얼마나 커지냐는 건데 뭐 2028년까지 약 20조 원 규모 확대가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선두주자로서의 매출 확대 포인트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에 있어서 좀 보셔야 될 것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한번 체크를 해드리자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네, 기술등의 상장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매출 부분은 늘고 있는 게 좀 눈에 들어오고요. 올해 실적을 토대로 해서 아마 성장 가도에 들어갈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큰 성장기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충분히 볼 수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선은 보호회수 물량이 있어요. 상장하고서 1개월 뒤에 물량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물량이 좀 있는데 상장하고 나서 아직 1개월 뒤에 물량들이 막 쏟아져 나온 것 같지는 않지만 꽤나 그래도 일부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된 것으로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상장이 10월 27일이었는데요. 한 달 뒤인 11월 27일부터 해서 보시면 기관들의 바와 같이 매도세가 좀 잡혔어요. 물량 자체가 좀 꽤나 있었는데요. 계속 단계적으로 조금씩 매도하는 부분이고 기타 법인 쪽 매도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역시나 매도가 나오는데요. 수량 자체가 적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문제가 뭐냐면 3개월 뒤에 물량이니까 1월 27일 기점으로 해서 다시 또 꽤나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한 60만 주가량으로 현재는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 물량들이 조금 소화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하루 거래량 자체가 적지는 않기 때문에 뭐 충분하게 좀 소화가 될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여요. 특히나 최근 1개월치 나왔던 물량들도요. 나오면서 주가가 약간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빠르게 돌려 세웠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쪽 분야 자체가 내년도 그렇지만 후내년 시장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기관들이 이 물량을 막 급하게 파는 쪽은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아마 그래도 절반 이상은 팔긴 하겠죠.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물량 자체의 소화는 빠르게 될 것 같다. 그래서 걱정보다는 기대감을 갖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지만 역시나 신규 조건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제한적이라는 점 확인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이 CXL에 대한 내용적인 측면들은 괜찮아 보이지만 일단 신규 상장주인 만큼 보호예수 물량이 어떻게 좀 풀리는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짚어본 시그널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요. 화면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고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가격 전략들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은 전문가님과 함께 포트폴리오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리뷰로 다뤄볼 종목 저희가 공략지 중에 한번 짚어볼까요? 네, 두산을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제가 가장 최근 드렸던 종목이고요. 날짜를 보니까 요 근래 추천을 제가 너무 안 드렸네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두산을 볼 건데, 자, 두산 움직임은 좀 바닥에서 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두산 로보틱스의 상승 흐름도 그러하고요. 두산 밥캣도 그러고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두산 그룹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이쁘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의 좀 상승이 그나마 좀 두드러지긴 한데 좀 약하긴 해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매수하기에 좋은 자리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그림을 좀 기대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과 기관들도 상당히 많은 수량을 매수해 줍니다. 거래량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량이에요. 많아 보이진 않을 수 있지만 최근 한 달 동안 두산 기관 매수 수량 52만 주입니다. 정말 많거든요. 거래량이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만 주 안쪽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 두산의 기관들의 흐름이 한동안은 더 이어지고 이럴 때 팁이 있는데 갑자기 종목 자체가 급등하면서 팍 튀어 올라가는 흐름이 있을 거예요. 하루 이틀 정도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때 기관들이 매도를 한다면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서울경제랑 이제 다시 계약을 해서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아마 거의 제가 무료 방송을 할 겁니다. 무방을 진행을 할 거고요. 들어오셔서 같이 조금 종목 추천도 많이 드릴 거고요. 수익 실현 같이 많이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저녁 방송에서도 이 얘기를 드리고서 한 거의 100명 가까이 들어오셨는데 오늘도 방송 보시고 들어오셔서 연말까지 좀 쉬셨다가 연초부터 해서 쉰다게 좀 같이 달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한 내용보다는 종목이 뭐 우선은 최근 추천주들이 다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관계로 뭐 내일은 아니질 수도 있겠지만 조만간 좀 종목 하나 들여보면서 연말을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11월에 공략했던 두산 같은 경우에도 꾸준한 우상향으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자세한 가격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장 대응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후장은요, 사실 그 양도세 우려 자체가 완전 이제 해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갈 것이라 빠르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약하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시가 대비해서 올라가는 걸 좀 보니까. 뭐 코스닥 같은 경우가 더 양도세 예민하니까 분봉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분봉 상황도 11시 기점부터 해서 그래도 그나마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네,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보셔야 될 것은 이 양도세 우려가 좀 해소가 좀 된 만큼 기관들과 외인들, 특히나 기관들의 코스닥 쪽에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와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오늘은 그렇진 않아요. 그냥 어제 이제 뉴욕 증시의 하락 흐름과 더불어서 하루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바로 반등이 나올 거고 아마 미리미리 정리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물량들 자체가 다시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만 좀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심리적으로 연휴나 연말을 앞뒀을 때 매도한 물량의 현금을 다시 이렇게 주식으로 매수 대응은 잘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초까지는 이런 흐름들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우선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더 큰 하락이 우선 막혔다는 거. 사실 더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었던 것을 양도세 완화 때문에 그게 완화가 되면서 하락이 멈췄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포인트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사실 어제 외인 기간 정말 매수 강했는데 오늘 보면은 외인이 좀 들어오다가 기관들도 사실 500억대 매수가 들어오다가 빠졌거든요.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그래도 걱정보다는 다시 매수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을 기대했지만서도 사실 그래도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외인 기관들, 특히나 기관들 오늘 하루 그냥 지켜보는 것 같아요. 외인들도 일부 차익 실현하는 것 같고. 그냥 외인들은 당연히 어제
뉴욕 증시 빠졌고 오늘 지수가 좀 초반부터 밀리다 보니까 일부 그냥 자연스럽게 매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길게 보신다면은 연말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코스피 흐름은 사실 2,700 근처까지 보는데 우선 지난주, 이번 주 제가 2,600까지 봤잖아요. 도달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까지 해서 잘만 가준다면 2,650포인트 이후의 가격도 보긴 합니다. 쉽진 않을 것 같지만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계속 괜찮다 해서 잘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연말까지 시장 흐름 좋게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시장 상승 속에서 더 큰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섹터들 함께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김선윤 전문가님 노란톡방 통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오후장 또 다음 주까지 쭉 이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한마디는 쉬어가는 시장 속 수급 유익 지속을 짚어봤고요. 오늘장 상승 섹터로는 더 핑크퐁 컴퍼니와 의료 AI 관련주 대동의 개별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후장에서는 양도세 완화가 해결된 부분들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